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김문수 대 한동훈 두 후보가 결선 투표에 올랐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장도혁 의원님, 예. 그러니까 4강이었어요, 그죠? 홍준표, 안철수 후보까지. 그런데 두 사람이 뽑힌 거는 좀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삶 자체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붙어야 하는데 결국은 뭐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젊었을 때부터 공장 노동자로 시작해서 노동운동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항상 낮은 곳에서 어려운 분들과 함께했던 그 삶 자체가 예.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렴하고 강직한 삶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의 시대 정신은 국론이 너무나 분열돼 있고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통합의 리더십인데 그 네. 통합의 리더십에 가장 맞는 후보 그리고 정치 국회의원 3선 경기도지사 2번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행정 경험, 정치 경험, 뭐 국정 운영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능력 있는 그리고 안정적인 리더십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통 우파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위에서 잘 네.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당원들께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뽑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도 얘기를 좀 해보셔야겠네요. 한동훈 후보. 제가 볼 때는 우리 특히 당원들은 마음속에 두 가지 정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우리 보수 쪽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탄핵을 당했다는 파면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옳든 그르든 간에 일단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이거는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김문수 후보 쪽에 표를 많이 줬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현실적으로. 그리고 한동훈 후보에게 표를 준 분들은 대부분 지난번에 이제 몇 번의 경선 토론을 보고 역시 본선에서 이재명을 꺾어줄 사람, 예. 세대 교체와 정치 교체와 시대 교체까지 할 수 있는 경선에서의 어떤 본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예. 누군가. 그래서 아마 본선 경쟁력을 생각했던 분들은 역시 한동훈밖에 없네. 네. 그래서 한동훈 후보에게 표를 줬을 가능성이 크고 더더군다나 이번 선거는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또 대통령의 파면 때문에 생긴 조기 대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기 대선에서는 적어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하고 맞닥뜨려 가지고 겨루려면은 네. 일단은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진 후보가 필요하다. 네. 그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잘못된 것이잖아요. 잘못된 계엄이고 또 그것 때문에 대통령 파면이 된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역시 그 당시에 계엄 해제를 여당 당대표로서 이끌었던 예. 한동훈 후보가 결국은 네.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표심이 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윤태훈 시장님. 네. 원래 3강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잖아요. 홍준표 후보까지. 네. 그런데 이제 두 후보가 당선된 건 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분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쉽게 보면은 예. 뭐 탄핵 반대 쪽에도 한 명 올라오고 찬성 쪽에도 한 명 올라오고 이렇게로 보이고 되게 근데 이제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예. 재밌어졌어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주 전에 저희 전문가들끼리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되게 싸늘하고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예. 여전히 뭐 민주당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만은 2주 전보다는 꽤 올라왔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가지고 꽤 올라왔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은 12월 14일입니까? 대통령이 이제 탄핵 소추가 됐지 않습니까? 12월 15일 그 다음 날인가 아마 한동훈 대표가 이 지도부가 붕괴되면서 뭐 떠났죠. 예. 그리고 그때부터 부상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 장관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김문수 장관하고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때부터 부상한 사람과 이렇게 거의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뭐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뚫고 올라온 두 사람이 이렇게 온 것 자체가 되게 흥미롭고 여기서 저는 국민의힘의 뭐 주류랄까 의원들이 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 조금 이 주류가 김문수 후보를 밀고 있는데 본인들 자체로 뭐가 안 되니까
내각에 있던 이분이 이제 4월에 복당하면서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아까 장동혁 위원장도 강조하셨지만은 개인 경쟁력, 청렴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자면 픽업한 거나 다름이 예. 없는 것이고 또 주류가 그렇게 갈등을 했던 한동훈 전 대표 뭐 제가 쫓아냈다는 표현은 좀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밀어냈는데 예. 다시 또 꾸역꾸역 살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붙고 있으니까 주류가 반성해야 될 지점도 있고 또 그래서 흥미를 보이고 있다.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보면은 2월 달쯤에 되게 높을 때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는 좀 올라오는 추세인데 제가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오랜만에 큰 선거를 하는데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 전략이 전반적으로 큰 득점을 노린다기보다는 실점을 하지 않겠다. 뭐 야구로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에러나 뭐 어이없는 헛스윙을 하지 않겠다. 따박따박 이렇게 맞춰서 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작전을 사용하는 것 같고 그게 좀 주요한 것 같고 홍준표 후보 오늘 탈락하셨지만 좀 비교해 본다면은 홍준표 후보는 특유의 좀 뭐 강한 스윙이라든지 예. 장타를 노리는 이런 건데 그거보다는 김문수식의 이런 따박따박 캠페인이 주요한 것 같고 한동훈 후보는 예. 여러 가지 모험을 걸고 있죠. 그 모험들이 지금까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 경선부터는 처음으로 당원들의 이제 당원 투표가 반영이 됐잖아요. 이제 캠프께서도 분석을 좀 해보셨을 텐데 당원 투표,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사실 탄핵 거치면서 마음의 상처들도 좀 있을 거고 할 텐데 당원들의 선택은 좀 어떻게 이번에 분석이 됐고 어떻게 표심으로 반영이 된 거라고 보세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하더라도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예. 책임 당원 이제 또 50%가 들어가는데 저는 이번부터는 그렇게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과 그 전에 계엄 과정을 거치면서 예. 당심이 이제 한 군데로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그런 당심들이 모여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뭐 당협위원장 또 현역 위원들의 조직표도 있고요. 또 이제 홍준표 후보님께서 이제 아깝게 탈락을 했는데 예.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당심들도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책임 당원이 예전보다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은 76만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정도 규모의 책임 당원이면은 이렇게 쉽게 조직표라든지 당협위원장들이 옛날식으로 뭐 누구 찍어라 이렇게 오더 내리고 해가지고 예. 움직일 표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7월 23일이죠. 당대표 선거 때하고 양상은 좀 비슷해요. 네. 그때도 이제 4명 나와가지고 본선을 치렀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제 작년에 그 총선 패배라고 하는 굉장히 좀 어려운 암울한 상황에서 당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7월 달에. 그 당시에도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는 쟁쟁한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강하게 몰아세우는 예.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그때도 당심과 여론이 거의 수렴을 했습니다. 양쪽에서 거의 다 62%를 이상을 얻었거든요. 한동훈 네. 후보가. 저는 이번에도 전체적으로는 지난번 당 대표 선거하고 양상이 비슷하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4명 중에 어느 누구도 과반을 넘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는 지난 그 당 대표 후보 선거 때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일단 대선 후보고 예. 나머지 분들이 다 이제 굉장히 선이 굵은 큰 정치인들이죠. 전국 조직도 있고 사실 네. 지명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의 후보가 50을 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당심과 또 여론 이런 게 거의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이제 선전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는데 역시 당원들이 특히 바라는 거는 어려운 때일수록요. 아까 전략적 투표 얘기도 좀 했습니다마는 변화입니다. 네. 정말 어려운 때는 누가 변화를 이끌어 가지고 어려운 또 본선에서 이겨줄까라는 그런 전략적 어떤 그 표심 네. 이런 게 작용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두 분이 이제 해석의 방향은 좀 다릅니다만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정도의 당원을 가진 정당은 이게 뭐 옛날 말로 해서 이제 네. 오더를 내린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뭐
이제 한 몇백 명 정도야 이제 당협위원장이나 의원이 이제 직계가 되는 분들이야 먹힐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저도 이게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작년 7월 전당대회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때 보다 지금 당원 좀 줄었어요. 아마 대통령이 탄핵하고 이 과정에서 좀 실망한 분들 빠진 것 같은데 많이는 안 빠졌더라고요. 83만에서 77만이 된 건데 그때도 한동훈 후보는 별로 의원들도 많지 않고 또 대통령하고 각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갔는데 확 죽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때 각 세우라는 거는 조금 잘해보라고 한 거지 뭐 누가 탄핵까지 하라고 했냐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당원들이. 근데 분명히 회복되고 있는 건 분명하고 근데 이 회복되고 있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김문수로 상징되는 이 주류 당원들의 마음을 이렇게 뛰어넘었는지 안 뛰어넘었는지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죠. 오늘 네. 제가 뭐 각 캠프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로 자기들이 1등이라고 주장하던데 네. 그렇게 주장하셔야죠 물론. 지금 근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것까지는 맞다. 근데 보면은 이렇지 않습니까? 뒤에 또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라든지 탄핵에 대한 거는 빠진 건 맞아요. 예. 지금 장동혁 의원께서도 그런 이야기 안 하시고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 이야기 하시잖아요. 네. 윤 전 대통령이 뭐 신당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쭉 빠진 건 맞고 그게 저는 뭐 궁극적으로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럼 이제 김문수 후보 쪽이라든지 주류 진영에서 대신에 가지고 온 무기가 이제 한덕수 대행하고 단일화 뒤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그쪽인 것이고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 쪽의 전략은 우리가 스스로 혁신해가지고 이게 돼야지 지금 그게 뭐 될 판이냐라는 쪽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팽팽하게 부딪혀서 제가 재밌어지고 있다라는 게 그 말씀인 거고 또 김문수 한동훈이 붙음으로 해서 이 뭐랄까 양쪽이 물타기가 되는 게 아니라 미투 전략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미투 전략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 때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두 캠프의 전략이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더 재밌어지는 거죠. 근데 전당대회 때 구도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 당시에는 친윤이라고 하는 뭐 세 분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그때 나왔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잘 소통할 것이냐 예. 그리고 약간 뭐 잘못은 지적하되 결국은 잘 소통해서 이걸 잘 끌어갈 것이냐라고 한 기대감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에게 그런 기대감이 몰렸던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구도를 형성했는데 지금은 저는 그런 기대감은 이미 비대위원장 당대표로서 보여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변화와 쇄신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얼만큼 변화 쇄신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미 결과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때는 정말 세 명이 이제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구도를 세우는 그거였지만 지금은 사람 대 사람으로 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사실은 구도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고 누구 한 편이 어느 한쪽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구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많은 당원들이 우리가 지금 있는 후보들로만 가지고 과연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드라마를 한 번 더 쓰고 한덕수 총리나 다른 분들과의 어떤 빅텐트나 대연정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드라마를 써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누가 그 부분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가장 열려 있는지 그리고 한덕수 총 이쪽에서 열었다고 해서 과연 한덕수 총리가 올 것인지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됐을 때 네. 과연 한덕수 총리가 그때도 그러면 단일화하자고 올 것인지 여부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열었다고 해서 항상 당연히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정 내지는 단일화에 대해서 어느 후보가 또 진정성 있게 열려 있고 그것을 한덕수 권한대행 또는 한덕수 총리가 그것을 네.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연결돼 있어서 이건 전혀 전당대회 때와는 새로운 다르다. 구도 싸움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제 원래 경선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계엄과 탄핵해서 흔히 말하는 찬파와 탄반파로 딱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구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보다는 조금 희석된 겁니까? 정리가 좀 되는 겁니까? 지금 경선 거치면서? 2주 전에도 전문가끼리도 여기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예. 그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점점 낮아지는 건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탄핵을 기준으로 해서 특히 원래 뭐 보수 진영에는 탄핵 반대파가 많았는데 네. 그것이 기정사실이 돼버렸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선거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윤 전 대통령 쪽이 보이는 행태들이
별로 보수 진영에서 볼 때 좋지 않은 행태이기 때문에 예. 그 초점들은 많이 지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의원도 강조하시지만은 그 주류 진영에서는 그 전선보다는 한덕수하고 이제 합치는 그 네. 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오히려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그 전선을 좀 더 유지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본선 가면은 예. 이재명 후보 포함해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막 그 공세를 할 건데 아니 그거는 지나간 이야기니까 하지 맙시다라고 해봤자 그게 먹히겠냐라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쪽은. 그거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끼리 아니면 국민의힘 당원들끼리 탄핵에 대해서 또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도 네. 지금 조기 대선은 비상계엄 때문에 또 대통령 탄핵 때문에 생긴 대선이에요. 예. 그리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후보 예. 예를 들면 TV 토론을 한다. 어떤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행정부 넘버 2가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많은 과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바라봤을 때 예. 더더군다나 막판에 어이없는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내내 그 토론 테마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될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그 입장이 애매모호한다면은 이거는 우리 대선 치러볼 것도 없이 굉장히 낭패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변화 말씀하셨는데 변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첫 단추를 꿰려면 네.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판결을 내린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조기 대선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개인으로서는 훌륭한 인품과 그다음에 많은 당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결국 이재명이 우리가 목표가 아니라 이재명을 뛰어넘어서 네. 결국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우리는 아찔하지 않습니까? 네. 정치 보복, 정치 활극, 적폐청산, 내란 종식 5년 동안 내내 그거 부르짖겠죠. 이런 지긋지긋한 정치를 뛰어넘을 새로운 비전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게 제가 말씀드린 변화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가깝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말이죠. 이것은 대선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없다. 저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지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데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당내 경선에서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지 않아도 당원들 속에서는 어떤 분들이 탄핵에 찬성했고 계엄을 반대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내 경선에 이걸 강하게 끌어들이지 않아도 당원들 마음속에는 이미 구도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 탄핵은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계엄이 잘못됐다면 누구도 국무총리를 지낸 분도 장관을 지낸 분도 그 당시에 여당 대표를 지낸 분도 이 책임에 있어서 과연 누가 책임이 적다 많다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어느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장관을 했던 분, 총리를 했던 분, 그 당시에 여당의 대표를 했던 분들도 윤석열 정부의 공과 과를 다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지 여당의 대표를 했던 분은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계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것과 아무런 책임이 없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절연시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재명이면 안 된다, 이재명이면 안 된다는 저는 그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너무 높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됐을 때 입법권을 장악했던 이재명 대표가 행정권과 사법권을 다 가져갔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고 잘 싸운다. 계속 이재명을 각을 세워서 싸우는 사람이 잘 싸우는 게 아니라 저는 미래를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제대로 우리가 이재명보다 뭘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자체에서 이재명과 대비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서 이야기하는 것, 공약하는 것이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런데 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거는 장동혁 의원님 말에 100% 동의하죠.
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엄은 잘못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행했던 많은 네. 행보, 또 계엄 이후의 행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위험하니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대선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싸워 나가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하자는 취지죠. 아니 우리가 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나 장동혁 의원님이나. 그래서 제 말씀을 좀 오해하신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선에서 얘기할 때 상대 후보에게 계엄이 잘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겁니까? 네. 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가 아니라 저는 당 대표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엄 과정에서 탄핵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족했고 잘못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네. 후보님은 어떤 점에 있어서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가 아니라 예. 그냥 찬성 반대 잘했냐 잘못했냐 이렇게만 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내 경선이 국민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한 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이제 예. 의원님 말씀에 제가 뭐 공감 동의해요. 그러니까 다 알죠. 예. 알고 있으니까 공방을 안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몽령이라는 이야기에 공감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한동훈 후보는 계속 각 세우니까 다 아는데 제가 약간 답답한 거는 우리끼리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남도 안 할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남은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준비돼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선거라는 게 이제 과거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비전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저는 지금도 안 좋지만은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강점으로 삼는 거고 예. 김문수 후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랄까 대통령한테 우호적인 분들이 뒤에 있지만은 김문수 후보의 강점은 김문수 개인의 캐릭터는 예. 그 자유로운 면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그 국무회의 때 고용노동부는 특별히 관계도 없으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이 사람 불러봤자 반대할 것 같으니까 부르지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 예. 부분에서는 자유로운 점이 있죠. 그걸 살려나가는 게 저는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